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15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우상호 TV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로 이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인지 현재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지 않는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그 궁금증을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대통령이 현재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 교체 불가피성을 절감하고 있는 국민 여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에 적절한 순간에 법이 정한 방법으로 응분의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강욱 대표가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 이 공직비서관일 때 윤석열 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자신이 알지 못한 영역이 있던 것도 사실이긴 하나 윤석열에 짜여진 정교한 계획에 속았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어필했던 이야기는 자신이 국정농단 그 사건과 사법농단 사건의 그 수사에 있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그러니까 자신이 그 수사에 대한 어떤 선두에 섰기에 끝까지 마무리를 짓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게 먹혀들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확정 판결이 나오기 그 전까지 그 사건의 마무리를 자신이 짓고 싶다라는 그 말을 여기저기 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윤석열을 도와 총장 후보로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이러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소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자처했던 일부 측근 세력들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의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 윤석열과 함께 저지하고자 그 내부 분열을 가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러한 세력들이라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어서 최강욱 대표는 이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임명 발표를 월요일에 앞두고서 그 전 주말을 얘기하면서 당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윤석열이 전화해서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만류했다라고 알렸는데요. 윤석열은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30군데나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아직도 포기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사표 내겠습니다. 이런 협박성 전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전했죠. 이어 더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도전을 했지만 끝내 조국 전 장관이 임명이 되자 윤석열은 더욱더 잔인하고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고,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신이 수사를 끝내겠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신호까지 계속 보내왔다고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일개 청장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까지도 도전을 하면서 이 누가 봐도 공소장의 결과가 상당히 부질없었고, 심지어는 울산 함영수사 사건은 아직 증거 목록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함께 하셨죠. 윤석열의 자의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검찰 내 소위 꼴통으로 분류되는 그 검사들조차도 장관은 싫은데 총장은 밉다라는 이러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사의 줄기가 이 무너진 상황들을 대부분의 검사들은 알고 있음에도 집단 행동을 주저하는 상태라고도 최강욱 대표는 지적을 했죠. 이번 최강욱 대표의 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듣고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작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것도 당시에는 검찰이 사실무근이다 이러면서 반박을 했지만 이게 사실일 가능성도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검찰은 어떻게 공직자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하느냐, 상식선에서 판단해달라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부터가 상식선에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독대를 하진 못했겠지만 독대 신청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조국 전 장관 그 일가에 관련된 동시다발적인, 정말 역사적으로도 아주 길이길이 남을 아주 이례적인 이 대규모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이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압수수색이 들어간 그 직후에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시작된 대규모 수사였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난 그 이후에 그 직후에나 보고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박상희 장관이 분노를 하면서 그 즉시 이 배성범 중앙지검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누가 지시한 건지 그것을 물었고 결국 윤석열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무리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8월 27일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이후 그날 이 박상희 전 장관이 윤석열에게 전화하자 윤석열은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만 이제 좀 물러나라는 뜻으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박상희 전 장관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날 오후에 윤석열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 윤석열은 조국 장관의 후보 낙마를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죠. 박 전 장관은 윤석열과의 대화에서 윤석열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조국 전 장관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그가 도덕적이나 법적인 판단을 모두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그 이전까지 낙마를 목표로 수사를 기획한 걸로 보였다. 이렇게 당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내용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검찰의 민낯을 보게 되었고 여전히 검찰은 바뀌지 않았구나 하는 그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로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고자 했던 것이고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시 이 법무부 인권국장이었는데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검찰 쿠데타로 보였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의 증언과 증거, 정황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어서 최강욱 대표가 전하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이 수사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윤석열의 이와 같은 압박은 지금껏 검찰의 헌법을 유린하는 수사 기법에 의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었던 분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83명에 이르고 대표적으로 2003년에 정몽원 회장, 2009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2015년에 성완종 회장, 지난 6월 정의연 마포구심터 손영미 소장 등 이 모든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타살과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사건들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실을 다루는 언론은 고작 두세 군데뿐이죠. 모두 비주류 언론들입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진 지 무려 이틀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을 비유해주고 정부와 여권에 대한 의혹만 부풀리고 이 물타기를 하던 언론들이 역시나 그 어떤 것도 이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